네, 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애국투서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일 현재 시간 저녁 9시 26분입니다. 제가 오늘도 기사를 읽다가 너무 좀 황당해 가지고 이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다 도어 스태핑이요. 그걸 했고요. 자, 근데 이게 이 제목이 뭐냐면 한치혀에 나라가 흔들 혼란 부추긴 권력의 말. 이 제목을 보니까 한치혀에 나라가 흔들, 한치혀를 누가 놀렸을까요? 네. 한치혀를 윤석열 대통령이 날렸습니까? 아니면은 그 MBC 방송이 날렸습니까? 혼란 부추긴 권력의 말. 자, 혼란을 부추긴 권력이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접니까? 자, MBC죠? 혼란을 부추긴 권력의 말은 MBC입니다. 자,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국민들은 너무나 자연스레 튀어나온 비속어가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듣지 못했고 바이든과 날리면의 발음을 애써 구분해 보느라 무한반복 청력 테스트에 시달렸다. 예. 자, 국민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튀어나온 비속어가 부끄러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쪽팔리다는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쪽팔리다는 말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쓰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나이를 불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위치를 불문하고 다 쓰는 말이에요. 비속어 맞긴 맞아요.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창피하다죠. 자, 그러나 쪽팔리다라는 말을 써가지고 부끄럽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유엔 연설에서 쪽팔리게 이렇게 말했습니까? 유엔 연설 다 끝나고 가는 길에 박진 장관과 쪽팔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쪽팔려 이랬습니까?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작은 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고 누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까? 한국 일보는 지금 국민들이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바이든과 날리면 바이든이라는 말은 쓰지도 않았어요. 그 MBC 방송이 그 바이든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자막으로 했죠. 그 바이든이란 말은 쓰지도 않았고 전문가들이 그리고 음성 그 전문가들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 소리를 분석해봐도 바이든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날리면은 나왔습니다. 그럼 정확한 워딩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그 전 세계에 질병과 관련해 가지고 그 돈을 모으는
그러한 그 기금에 1억 달러를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60억 달러 내기로 했다고 하고요. 지금 우리 경제력이 좀 되는 나라들은 10억 달러 정도씩 뭐 이렇게 내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유엔 연설에서 1억 달러를 낸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국회에서 날려버리면 이 뜻이 뭡니까?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쪽팔리다 이거예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도 큰 돈도 아니고 1억 달러 그거를 약속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169석이죠? 거기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통과를 안 시키고 날려버리면 내가 쪽팔리고 대한민국이 쪽팔리고 그렇다는 뜻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일보는 바이든과 있지도 않은 바이든 날리면 그리고 국회라 그랬죠. 자, 미국은 그 상원 하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의회라 그러지 국회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미국의 의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60억 달러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날리면 바이든이 얼마나 쪽팔리겠냐, 이렇게 MBC 방송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까지 가서 유엔 연설하고 뭐하러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겠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억하심장이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바이든과 날리면의 발음을 애써 구분해 보느라 무한반복 청력 테스트에 시달렸다. 예, 청력 테스트. 예, 저도 여러 번 들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전문가들도 구분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게 시달렸나요? 누가 시달렸나요? 우리 국민들이 시달렸어요. 누구 때문에? MBC 방송 때문에 시달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잘못해서 시달린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자들은 시달린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난리통을 지날수록 분노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지만 억지와 윽박이 더 큰 화를 부르고 있을 뿐 사과는 아직이다. 대통령의 말에 국민을 향한 칼이 돼 아프게 찌르고 핥히는 형국이다. 난리통은, 이 대통령이 이랬단 얘기예요. 그러나 난리통은 MBC 조작방송이 만든 거죠. 예.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은, 예? MBC 조작방송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자들은 뭐라 그래요? 억지와 윽박이 더 큰 화를 부르고 있을 뿐 사과는 아직이다. 자, 한국일보 이 보도는요, 억지와 윽박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있는 그대로 얘기했고, 도스태핑에서
사실을 얘기했고 그 사실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걸 억지와 윽박이라 그래요? 이것부터가 다 거짓이죠. 더 큰 화를 부르고 있을 뿐, 예, 국민들이 지금 그 MBC 방송 때문에 화가 나 있죠. 예, 그러나 이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또 거짓말합니다. 사과는 아직이다. 누가 사과해야 되죠? MBC 방송국이 사과해야 되고 그 보도를 한 자는 당장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과를 아직 안 해서 더 큰 화를 부르고 있대요. 자, 방송, 이 보도 자체가 전부 날조입니다. 거짓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국민을 향한 칼이 돼 아프게 찌르고 핥히는 형국이다. 대통령은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국민을 향해서 칼이 돼서 아프게 찌르고 핥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국민을 향해서 칼이 돼서 아프고 찌르는 것은 그거는 MBC 방송 그 조작 방송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말에서 시작해 말로 끝나는 게 정치다. 저는 이건 사실은 동의하지 않아요. 말에서 시작해 행동으로 실천으로 끝나는 게 정치다.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정치를 말에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 그러지 모르겠어요. 야, 그 정치는 혀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기자라는 자들이 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저 좀 답답합니다. 이런 자들이 기자를 하고 있으니 말은 정치인의 생각과 철학, 진심을 전달하는 최초이자 최후의 창구다. 자,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맞는 말은 이제 써놔요, 계속. 자, 말 없이는 반대편을 설득할 수도 없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없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말로 흥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다. 자, 요렇게 이제 맞는 글 써놓고요. 예, 뒤에 가서 흥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으로 비속어라고 그랬어요. 쪽팔려. 이게 사실은 이게 아니죠. 그러나 지금 진실을 감추고 있어요. 예, 비속어 파문이라고 쪽팔려 이 말로 다른 말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후자의 사례들이 새삼 강제 소환되고 있다. 자, 후자라는 건 뭐예요? 망할 수도 있다. 비속어 파문.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새삼 강제 소환되고 있다. 자, 강제 소환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지만 그 국회의원들 잘못하면 국민소환제 이거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제 소환은 뭐냐면 탄핵을 얘기하는 겁니다. 탄핵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초 언어 습관부터 감수성 떨어지는 부적절한 망언, 위기모면형 거짓말까지. 기초 언어 당신들보다 훨씬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이처럼 A4 용지 들고 읽지 않습니다. 그만큼 머릿속에 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적절한 망언. 아까 말씀드렸죠. 쪽팔려는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 다 쓰는 거예요.
이걸 망언이라 그래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에서 쪽팔리다고 얘기했냐고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쪽팔리다고 얘기했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계속 씌웁니다. 위기 모면용 거짓말까지. 이거는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한 말을, 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아니고 진실을 밝히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위기 모면용 거짓말이래요.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위기 모면용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자, 보여드릴게요. 노무현이 한 말, 대통령 못해먹겠다. 그리고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이제 막 가자는 건가요? 자, 이 말 했죠. 노무현이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제 언급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건 모르는 거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사진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그 말을 씁니다. 예, 워터게이트 사건은 사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결국엔 뭐라고 써냐, 테러 찾기 힘든 비속어 파문에 지지율 최저치. 대통령이 뭘 테러를 찾아요? 테러 찾으려고 거짓말했나요? 이것도 이 조선일보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칼로? 대통령은 정직하게 말했는데 언론사, 방송사, 주사파들, 민노총 탄핵시키려고 하는 이자들이 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당장 비속어 파문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4%까지 꼬꾸라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여론조사도 발표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우선 24% 있죠. 예, 지지율 24% 믿지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 저는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라 여론조작기관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지지율이 저는 한 60%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러면서 조작된 지지율로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전부 조작, 그리고 그 조작한 방송을 퍼나르고, 최소한 언론이라고 하면 확인을 해야죠. 확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사들이 말이죠, MBC 방송을 한 것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다 베꼈어요. 이게 초등학교 시켜도 다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냥 이렇게 베껴 쓰는 거 누구나 못합니까? 누구나 못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고, 언론인이라고 하는 이 기자들 수준입니다. 자, 이 자들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들을 즉각 체포해서 수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단
거짓으로 국격을 손상시켰습니다. 국제적인 우리나라 신뢰를 떨어뜨렸어요. 자, 두 번째,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을 분열시켰습니다. 이 기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량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동안 그 좌파 언론에 계속 노출돼 가지고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말이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저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능력이 없구나, 저 사람 대통령감이 아닌데, 그럼 저 사람 빨리 내려오고 다시 대통령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생각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지금 언론사, 조작방송 하는 이 언론사들이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끔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 이 시민들은 이러한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서 반대하고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노총은 이런 조작방송된 걸 가지고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고 길거리에 나와 집회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핵을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간에 싸워요. 자유우파 국민과 그리고 좌파에 선동된 그런 국민들이 싸우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건 큰 공론 분열이자 국가 낭비고요. 그리고 이자들이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즉각 체포해서 수사해야 됩니다. MBC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 이하 심사위원들 왜 이런 방송, MBC 같은 방송국을 아직도 내비두냐 이거예요. 예? 이런 방송들을 심사해가지고 제대로 제재를 하거나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퇴수시켜야죠. 안 했죠. 그러면 그건 엄청 무거운 책임입니다. 물론 한상혁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도 다 한 패거리인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칙과 그리고 법대로 그리고 자기 내부의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직무유기를 떠나서요. 이건 그야말로 그런 조직을 본연의 임무를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즉각 체포해서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처벌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렇게 내란 선동질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민주노총은 또 움직이고 이게 다 한 세트라고 봅니다. 한 세트.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싸그리 잡아가지고 조사해서 이들을 엄하게 내란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